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화요일 아시아 증시 상황 전해드립니다. 간밤에 미국의 3대 지수가 연말 랠리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오늘 아시아 증시 내에서는 혼조세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일본 증시는요, 미국 증시 훈풍에 반도체주가 반등에 나서고 있지만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은행주 내에 차익 실현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에 지수가 오전장 내내 상방이 제한된 채로 흐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시각 현재는 1.6%대 상승세 보여주면서 5만 선을 다시금 회복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기업의 미국 현지법인 9곳에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부과됐던 상호 관세가 부당하다면서 환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납부한 관세 전액을 돌려달라는 건데 이 판결이 앞으로 미일 교역 구조와 관세 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 증시는 신규 자금 유입이 제한되는 모습입니다. 수급 자체가 제한되면서 정책 퇴마 위주로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인데요. 현재 상해종합지수 약보합권까지 그래도 하락폭 줄여나가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홍콩 증시 역시도 대형 전기차 그리고 부동산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이 시각 현재는 0.9%대 하락한 25,83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 루피 환율의 급등에 부담을 좀 받아가는 인도 증시 오전부터 파란불을 켜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시각 현재 역시도 0.4%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BOJ 금리 인상을 전 세계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분과 함께 진단을 해보죠. 다이와증권 변정규 FICC 본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본 BOJ 이번 달 금리 올릴 가능성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뭐 엔캐리 청산을 낳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지금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엔화가 전혀 강세로 전환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네, 엔화와 지금 일본 국채, 그다음에 일본의 부양책은 따로따로 지금 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10년물 만기, 10년 만기 국채를 보면 답은 이미 나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본 JGB 10년물 시장 수익률이 두 달 전에 10월 말에 1.6% 정도의 거래가 됐었습니다. 근데 오늘 거래 수익률이 한때 1.88%를 찍었고요. 1.9%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달 만에 0.2%포인트, 20bp 이상 상승한 거죠.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세계 저금리의 상징이던 일본의 국채금리, 그것도 벤치마크로 여겨지는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2%를 지금 바라보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시장금리와 기준금리의 괴리가 많이 커졌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일본의 금리 인상은 언제에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BOJ도 이거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다만 관건은 정부 부채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일본의 이자 비용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거죠.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따라서 금리 인상의 속도와 폭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기준금리가 아무리 빨리 올라도 내년 상반기 1%가 상한선으로 이렇게 여겨지고 있고요. 이렇게만 올려도 일본 정부의 재정 부담은 막대하게 늘어나서 따라서 엔화 가치를 방어하기엔 턱없이 또 부족하고 따라서 엔화 약세는 내년도에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엔 환율이 아직도 크게 내려오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엔화 약세가 내년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당장은 변화가 없지만 지금 이번에 FOMC가 금리를 내리고 BOJ가 금리를 올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엔화를 빌려서 투자를 하던 위험 선호 심리가 크게 좀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시장에는 좀 많습니다. 실제 지난해 8월과 같은 그런 충격, 우리가 이번에도 좀 우려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나요? 네, 그런 큰 충격은 이번에는 없을 것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일본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이제는 조금 줄어드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엔화 가치 안정에는 좀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이번 12월 FOMC에 사실상 미국의 금리 인하가 유력하게 전망되고 있기는 하지만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친트럼프계 인사인 케빈 헤셋 NEC 위원장이 차기 연준위원장으로 높게 이렇게 전망을 예상되기 때문에 더욱 꾼다나 이러한 예상이 많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높아진 물가 때문에 내년 금리 인하가 힘들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미국 장기채 금리가 지금 좀처럼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30년물은 4.7%로 다시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갔거든요. 따라서 금리 인하에 대한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좀 조심해야 되고, 따라서 엔화 강세에 대한 기대도 조금은 자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요즘 이 해운 쪽도 올라가는 이유가 그 운임 지수 때문인데, 그게 뭐 원자재 가격들 올라가는 가격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아서 인플레가 과연 괜찮을까 염려가 되는데, 네, 그런 부분 함께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이 본부장님께서 일본 국채 금리 높아지는 뭐 배경을 좀 설명을 주셨는데, 물론 뭐 기준금리 인상 기대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지금 다카이치 부양책에 대한 우려가 좀 짙게 깔려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역대 최대 규모 21조 엔의 부양책에 신규 국채 발행만 11조 엔이 넘는다라고 하던데, 여기에 대한 부작용을 좀 고려를 해야 될까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베노믹스를 계승한 사나이노믹스다운 큰 부양책 규모입니다. 이것으로 일본을 다시 살리려고 하는, 경제를 다시 부흥시키려는 그러한 재건책인데요. 베센트 장관이 얘기했듯이 현재 일본의 상황은 과거 아베 수상 때와는 많이 다릅니다. 총리 때와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결정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일본의 경제에 부양책은 되겠지만 이자와 그다음에 일본의 정부 부채에서는 악재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일본 정부 부채의 비율이 260% 이상으로 OECD 최고 수준입니다. 때문에 이 일본의 이자 부담을 늘리는 것을 늘리는 것에 대한 그러한 부담이나 우려가 많은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제 지금 일본 달러 엔화가 150엔까지 올랐지만 이제는 한풀 꺾여서 진정된 상황이긴 하지만 이번 달 12월 19일에 있을 BOJ 금리 인상 때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에 대한 고심이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국면에 와 있어서 본부장님께 질문을 좀 추가로 하나 더 드렸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다이와증권 변정규 본부장이었습니다.